여러분,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요. 세금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10명 중에 7명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엄청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너무 높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65%입니다. 매우 높다는 32.4%고요. 다소 높다는 32.6%입니다. 65%가 높다예요. 적당한 수준은 22.5%밖에 아니고요. 매우 낮다는 다소 낮다는 아주 수치가 좀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세금이 높다 느끼는 것은요. 취득세와 재산세 28.9%. 부동산 관련 세금 엄청 심각하죠. 게다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28.6% 적지 않습니다. 세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4대 보험이나 각종 부담금 24.5% 부담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나 이자 배당소득세도 적지 않습니다. 12.1%. 부가세나 개별소비세는 오히려 적습니다. 4%. 상속이나 정액세도 그렇게 부담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22.2%니까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가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그 어떤 때보다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 10명 중에 7명이에요. 공평하지 않다. 74.7%가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38.9%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특정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자를 말하는데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세금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부자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중산층까지도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세 중에는요. 종합부동산세라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중산층세다.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다. 이거 부자세로 만들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서울거래세다. 거주세다.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요. 증세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운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증세 반대가 매우 반대한다가 36.2%고요. 대체로 반대가 28.4%입니다. 대체로 찬성하는 사람은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24.7%나 됩니다. 매우 찬성은 10.7%예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세금이 많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증세 반대하는 이유 보세요. 50.15%가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현금 살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에 따른 현상이다. 이제는 돈을 마구 뿌려대니까 세금을 혈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표를 위해서 여기 저기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마구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하기야 돈이 필요 없지는 않지만 그죠? 하도 뿌려대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정세 과정에서 소득계층 간 갈등 발생을 많이 한다. 이것도 보세요. 국민들은 이미 정부가 갈라치기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많이 하는지. 게다가 정부를 믿지도 않아요. 정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은 보장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돈만 떠들어간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담 감수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은요. 제발이지 세금 쓰는데 적재적소에 그리고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설문조사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설사 나는 정세에 대한 입장이 있는다 하더라도 설문조사할 때는 아유 정세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도하게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세금에 대한 부담도 우상향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고 정세에 대한 부담도 우상향으로 높아진다는 사실. 추세선이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세금 부담은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국민 부담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올라와서 보세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부담률이 23.7%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이에요. 2020년도 아닙니다. 2019년에는 27.3%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GDP 대비 세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내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30%에 육박합니다. 이거 2019년 기준이라서요. 2020년에는 30%를 갖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다 조세부담률, 이건 세금만 굳이 말하는데 세금도 20%까지 올라갔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세금 지옥이 돼 간다. 그래서 국민이 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올리는 것은요. 복지국가가 돼 가고 또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계층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세금이 뭐 OECD 평균보다도 우린 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그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국가가 되면서 이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 굉장히 실수를 하는 거죠. 한 가지는요. 세금을 지멋대로 쓴다는 거예요. 세금은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끼고 또 아껴야 돼요. 당장 국민 위로금이란 표현을 들으니까 참 환장하겠어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이에요. 위로하려면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내탕금을 내주면서 위로를 했어요. 내탕금은 왕실 재산입니다. 그러면 위로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재산을 내놓으라 하세요. 저는 그거는 위로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낸 세금을 주는 걸 가지고 위로금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것은요. 저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위로금도 아니고 그렇게 줄 지금 계제도 안 됩니다. 계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세금을 아껴 쓴다는 그런 거를 다 깨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세금을 내도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나 아니네 그냥 퍼주기에 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가 세금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세금 올리는 속도가 이게 너무 빨라. 게다가 계층 간의 차이도 많이 나. 결국은 국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 갈등이 될 만큼 속도가 빨라지니까 국민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거든요. 제발이지 국민 갈등까지 유발을 시켜가면서 예, 나라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라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나라 운영인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 갈등만 만들어내는 그런 정권이 되고 말았으니 안타깝지요.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가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부, 네,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하는 그런 정부, 그런 게 더없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민과 진짜 소통하는 가짜 소통 말고 말입니다.